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함수 y fx와 그 다음에 y gx가 그 다음에 이차 함수 y h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이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1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fx와 그 다음에 hx의 그래프가 지금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한다. 접하는 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죠. 매우 중요한 위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x좌표가 알파다. 자, 두 함수 gx와 그 다음에 y hx의 그래프가 또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한다. 자, 그때 x좌표는 또 베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가와 나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각각 양수이고 1과 그 다음에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또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요. 각각 1과 4라고 했으니까 얘의 어떻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자, 요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4다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요. 자, 두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 대 베타는 1대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알파 베타가 아니라 두 양수 알파 베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을 딱 쳐볼게요. 자, 두 이차 함수 y fx, y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에 x좌표를 t라고 한다. 그랬을 때 알파분의 t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은 이 문제를 풀 때의 조언은 뭐냐면요. 그냥 수식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일에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문제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 함수라던가 그리고 도형,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는요, 꼭 그려봐라. 보자.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차 함수에 hx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냥 hx를 딱 이렇게 그려 놓는 겁니다. 이게 hx예요. 자, 그런데 fx라고 하는 것과 지금 접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로 블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하겠죠? 자, 그 다음에 gx도 마찬가지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또 접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gx라고 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을 fx라고 했을 때 접하는 각각의 점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접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x 이퀄 알파 그리고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x 이퀄 베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점 있죠? 그때 어떻게 x좌표를 지금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자, 그러면 이때 x좌표가 어떻게 나올까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때 알파분의 t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사이에서 만나고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결국에 x 이퀄 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보기도 편하고 좀 체감 난도가 또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1차 함수, 자, 예를 들어서 y 이퀄 mx 플러스 n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을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얘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이퀄 알파? 네,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만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프가 만난다. 그래프가 만난다. 이 뜻은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수식적으로는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x 이퀄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이 서로 어떻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변에 있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을 좌변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퀄 0이라고 하는 다소 좀 복잡한 식이 전개는 됐는데 결국에는 접한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냥 여기서도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요 식을 기역식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식을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기역식과 니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기역식이 의미하는 것은 두 그래프가 있어요. y 요 녀석과 y mx 플러스 n이 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요. equal 0으로 돼 있죠. 그러면 y 지금 보는 바지 ax의 제곱에 b-mx 플러스 c-n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y 0이 어떻게 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즉 y 0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x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축과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어떻게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까? a의 x-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납득이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x 알파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equal hx가 있습니다.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equal이에요. hx를 좌변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그러면 f의 x-hx equal 0이 되겠죠. 근데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잖아요. 그러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도 2차식이 되겠죠. 얘는 2차식이에요.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fx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2차식의 최고창의 개수는 역시나 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뺀다고 하더라도 2차식에, 그러니까 2차 항에는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을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mx 플러스 n을 좌변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a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가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인데 x 알파에서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f의 x-hx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x 알파에서의 중근을 가지니까 결국에는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결국엔 x-알파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equal 0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f의 x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x-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hx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만일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gx equal 어떻게 hx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x equal 베타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해요. 그러니까 gx-hx다라고 해놓고요. 자, 그리고 얘는 최고창의 개수, 즉 gx의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4의 x-베타의 제곱이 되겠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 gx라고 하는 것을 단독적으로 쓰게 되면 4의 x-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hx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예요. 자, 이제 우리가 건들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알파 대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1대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비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타는 2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참고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과 같은 비례식이나 지금과 같은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1차식은요, 변수를 통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통일. 무슨 뜻이냐면 베타 자체를요, 알파라는 변수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베타를 베타 대신에 2알파라고 두면 알파에 대한 변수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가 결국에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서 x 이퀄 t에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무엇이요? fx와 gx가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요?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fx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었던 대로 x-알파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hx가 됐고, 그리고 이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에 x-베타였고 그 녀석의 제곱에 플러스 hx였습니다. 얘가 gx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만나요? x 이퀄 t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f에다가 t를 집어넣었을 때 t-알파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ht 이퀄 4 곱하기에다가 t-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ht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얘랑 얘가 서로 삭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베타라고 한 녀석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요? 2알파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t-알파의 전체 제곱 이퀄 4에다가 어떻게 돼요? t-2알파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직접 어떻게 해요? 식을 구하는 수밖에요. 전개합시다. t의 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2알파 t고요, 플러스 알파의 제곱입니다. 이퀄 4에다가요, t의 제곱이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4알파 t가 되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16알파 t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는 전개를 하게 되면 4알파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요 우변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3t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4알파 t가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어떻게 15알파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얘는요 이렇게 씁시다. 자, 여기다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요 3이고 여기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5가 되겠네요. 5.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요, 결국에는 3t에 마이너스 5에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걸 써야겠죠?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도 알파.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퀄 0을 만족시켰으니까 3t가 5알파 또는 t가 3알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t라고 하는 것은 다시 3분의 5알파 여기선 t는 3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이 t라고 하는 게 말이죠,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알파 대 베타가 1대 2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베타라고 하는 것이 2알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알파랑 베타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타가 알파보다 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베타가 오른쪽에 있고 알파가 왼쪽에 있습니다. t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t에 대한 범위는요, 알파보다는 우선 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뭐보다 작다라고 했었죠? 베타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근데 베타는 다시 어떻게 2알파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t의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잘 풀어놓고서는 막판에 막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잘못 풀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 녀석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t 이퀄 3알파는 이 베타를 초과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t는 3분의 5알파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알파 값을 구해야 되나요? 알파분의 t, 알파분의 t. 이거는 t 대신에 3분의 5 알파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알파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분의 t는 3분의 5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분의 5가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배워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내용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볼게요. 자, 요 내용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